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저도 유튜브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제 채널 말고요. 웬만해서는 제 채널보다 다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 최재천 교수님의 채널을 정말 즐겨 봅니다. 최근에 여성이 월경을 하는 이유, 월경의 진화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마짓 프라핏이라는 천재 과학자, 여성 과학자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을 또 못 참고 이래저래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재미난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 프라핏 그리고 그분이 월경 말고 입덧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꾸려볼까 합니다. 제가 참조한 책은요.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데이빗 슬로안 윌슨이라는 역시나 진화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Evolution for Everyone. 그러니까 원제는 모든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진화론 소개서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진화론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12번째 그 챕터에 보니까 이 마지 프라핏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우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영어 공부도 할 겸 같이 읽어보려고 할게요. 그 최희천 교수님께 영상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 마지 프라핏이라는 요 과학자는 원래 그 생물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이제 두 번째 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 학위로도 지적인 어떤 그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해서 중퇴를 하고 자칭 범이 되었어요. 범. 이 범이라는 게 이제 한량 같은 거죠.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She had no formal training in evolution. 진화론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죠? 심지어 생물학에 되어서도. 그런데 이분께서 교육 좀 받고 나서 엄청나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논문을 썼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분의 어떤 문제의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그 약간 상자 바깥에서 사고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독창적인 걸 떠올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누구에게나 그런 게 찾아오는 건 아니겠지만 친척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신을 한 친척들하고 대화 도중에 뭔가 번쩍한 거죠. 이 친척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그들의 morning sickness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입덧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morning sickness란 말은 아마 이렇게 이름 붙여지면 더 나을 것 같다. pregnancy sickness.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루 중에 아침에만 입덧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다른 그 임신한 여성들처럼 they couldn't eat certain foods that had been a part of their normal diet only a few weeks before.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늘상 먹던 어떤 식단에 포함됐었던 일부 음식을 갖다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커피 같은 것도 못 마시고 그 다음에 몸에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채소 같은 것도 못 먹게 되고 Pregnant women often become nauseous at the mere smell of these foods. 일부는 냄새만 맡아도 아주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었고 가끔은 너무 아파가지고 의사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입덧에 관한 아주
익숙한 사실이, 그죠? 이 마지 프라핏이 새로 얻게 된 진화론의 어떤 지식과 잘 부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마지 프라핏은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 프레그넌시 시크니스라는 거는 그냥 나쁜 거잖아요. 그 임신한 여성에게. 그리고 결국 아기가 될 그 어떤 그 태아에게.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그냥 나쁜 것은 제거해 버리잖아. 근데 왜 입덧은 살려두었냐는 거죠. Something must be added to the story. 뭔가가 더 첨가되어야 된다. 왜 이 수백, 수천, 수억, 수십억 명의 여자들이 이렇게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는 거야? 임신만 하면. 뭔가 이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야, 왜 기존의 생물학자들은 진화 생물학자들 이런 걸 생각해내지 못했을까요? Marge's nagging question had more than one plausible answer. 이런 질문에는 있을 수 있는 대답이 여럿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 임신한 여성들은 질병에 약간 취약해. 그래서 그들의 메스꺼움은 어떤 감염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걸 거야. 그럴지도 몰라. 그쵸? 그 다음에 어쩌면 이게 현대병? 현대인의 병 아니야? 프레그넌시 시크니스를 일으키는 어떤 환경상의 어떤 오염물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그 다음, 아니면 임신 중에 호르몬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 아니야? 뭐 등등등등. 그죠? 근데 it didn't take long.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이 마지 프로핏은 아주 이 pregnancy sickness가 일종의 하나의 적응이다 라는 아주 그럴듯한 어떤 가설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름 적응이라는 거죠.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죠? 월경을 하는 이유가 되게 유사합니다. 월경이 이제 그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에 뒤따라 들어오는 어떤 독소를 갖다가 씻어내기 위해서 월경을 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는 입덧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본 거죠. Embryos might not have the ability to withstand the chemical onslaught that is part of the daily adult diet. 매일매일의 그 어른 식단에 포함될, 그죠? 어떤 화학적인 공격, 화학물의 공격에 태아는 아직 저항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항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임신이라는 것은 이 엄마의 식습관에서 어떤 변화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녀의 어떤 이런 성장하고 있는, 발현하고 있는 태아가 엄마의 그런 정상적인 식단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성 물질로부터 포이즌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렇죠? 이게 의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변화가. 그죠? 그래서 이 pregnancy sickness라는 것은 might be uncomfortable for the mother. 엄마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욱욱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태아에게서는 칼로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데 칼로리가 못 가잖아. 엄마가 밥을 못 먹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프레그넌시 시크니스, 입덧을 경험하지 않는 것의 결과가 만약에 입덧이 없으면 아마 더 결과가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Marge's theory was appealing. 그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럴듯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제 증거, 뒷받침,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되는데 아이고야 그게 맞아 돌아가더라.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데이비 슬로아 윌슨이라는 요 분도 글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중간에 사실이라는 것은 일종의 벽돌과 같다. 그죠? 근데 이 벽돌이라는 것도 참 잘 견디고 쉽게 만들어지긴 하지만 쓸모가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는? 좀 더 큰 구조물로 조립되기 전까지는. 그죠? 이야, 멋있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더 큰 구조물로 조립을 해낸 이 마지 프라핏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진화론적인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 다윈의 위대한 업적은 바로 기존의 어떤 사실들을 조직화내는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더 찾도록 다이렉트한 것이었다. 마지에게 있어서의 숙제는 바로 이런 다윈의 업적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The speaks of the pregnancy sickness. 바로 이 입덧이라는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She had access to hundreds of facts. 수백 개의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그냥 여기저기 그냥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벽돌에 불과한 거 아니었겠느냐. 과연 이 마지 프라핏은 그것들을 잘 조립을 해가지고 단단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가설들을 그 구조물은 지탱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만 결국 마지 프라핏이 성공해냈다는 거죠. One by one, 차례차례 하나씩 그 사실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었어요. 적은 가설에 딱 부합하도록. 1940년 그때 어떤 한 명의 의학 연구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아주 시비어란 아주 심한 어떤 입덧을 경험한 여자들이 유산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런 입덧을 덜 세게 하는 여자들보다. 그러니까 입덧을 세게 한 여자들이 유산 가능성이 더 적어. 또 좋은 거야. 그 다음 이 입덧이라는 것은 일어나는데 이 태아가 주요 장기 시스템을 뭐 심장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성 물질에 가장 예민한 그런 기간에 주로 일어나. 그러니까 딱 맞아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맵고 쓴 음식이 이런 입덧을 그냥 맹맹한 음식보다 이런 음식이 더 일으킬 가능성이 커. 이게 당연히 태아에게 안 좋겠죠. The same foods are implicated in miscarriages and birth defects. 그죠? 이런 음식들이 바로 뭐랑 연루되어 있냐면 유산이랄지 어떤 태어났을 때 어떤 장애, 그죠? 이런 거랑 또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그넌시 시크니스와 관련된 아까 생각해 봤었던 감염 어떤 원인이라든지 환경상의 어떤 오염물질 이런 거랑 이 입덧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진 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도 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프레그넌시 시크니스라는 것이 현대 산업 국가들에게만 또 한정된 것도 아니야. 이건 되게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그죠? 이런 마지의 인베스티게이션은 곧 그녀를 이끌었는데 바로 프레그넌시 시크니스라는 좁은 주제를 벗어나서 다른 적응, 그죠? 이런 발현하고 있는 태아를 음식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적응들로까지 확장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한 여성들은 특정 음식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그들이 먹은 음식을 갖다가 혹시라도 독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독성을 빼는데 더 노력을 한다는 거야. 이 임신한 여성의 몸이. 그죠? 그리고 음식이 여자의 그 임신한 엄마의 그 내장 안에서도
더 천천히 움직이더라. 그 다음에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하는 거죠. 심장으로. 그죠? 그 다음에 간도, 엄마의 간도 효소 생산을 더 가속화하고, 그 다음에 엄마의 코가, 임산모의 코가 냄새에 더 예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입덧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다 맞아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그죠? 자, 여기서 이 상황의 어떤 역설을 한번 맛봅시다. 마지의 이론이 옳죠. 그렇다면 여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적응을 한 거죠. 뭐 하게끔? 자신의 아기들을 보호하도록. 그죠? 디벨롭먼트 중에 있는. 그러나 자신들의 그런 능력에 대한 지식, 알미, 의식적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여자들이. 오직 음식을 자기가 저 음식 되게 좀 싫어, 꺼려져 라는 고통스러운 증상만 경험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아이에게 되게 유리하게 지금 자기가 입덧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자기는 정작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입덧이 심하면 의사부터 찾는 거죠. 자기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의사들이 무슨 문제냐? 전문가인데, 그리고 진화를 대부분 다 믿고 있겠죠, 과학자들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의사가 자신들의 직업 분야와 관련된 진화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자신의 어떤 이런 환자가 왜 찾아왔느냐, 이걸 진화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의사들은 몰랐냐는 거죠.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임신한 여성이 입덧을 하지 않을까, 우액우액하지 않을까는 그런 무언가를 찾은 게 주된 관심사였다는 거죠.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탈리도마이드인가? 그죠? 1950년대에 그들은 탈리도마이드라는 그 끔찍한 약을 갖다가 처방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전 세계 수천 명의 아이들의 탄생 기형을 갖다가 낳게 됐죠. 이 특정한 약이 중단된 이후에도 거의 어느 누구 하나 의사들 중에서 그죠? 이런 프레그넌스 시크니스를 갖다가 치료가 돼야 될 질병으로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의사들 너희들 정말 1억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마즈 프라핏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연구 결과를 2개의 진영을 염두에 두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그 유명한 진화 심리학의 거의 대표적인 책인 The Adaptive Mind라는 1992년에 출간된 그 책에다가 긴 논문 하나를 발표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엄마들을 위해서 이런 제목의 정말 그 오은영 박사님이 쓰셨을 것 같은 그런 책을 하나 또 냅니다. Protecting Your Baby to Be. 이제 곧 태어날 당신의 아기를 보호하세요. Preventing Birth Defects in the First Trimester. 임신이 9개월인데 처음 3개월, 그죠? 에서 탄생 기형, 탄생 결함을 예방하세요. 1995년, 굉장히 최근이네요. 그랬더니만 이제 일부 의학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마지란 여자가 증명도 안 된 의학적인 조언을 지금 막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거죠. 볼멘 소리를 낸 거죠. 하지만 이 글을 쓰신 데이비 슬로안 윌슨이라는 이 진화 심리학자 분께서는 누구 책임인데 니네들이 책임을 갖다가 방기해 놓고는 하면서
이 마지 프라핏을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이런 대목이 너무 재밌어요. 뒷부분에 이제 막 뭐 여러 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의학계에서도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가 되게 필요하지 않냐 하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글인데, 야, 저는 이 마지 프라핏이라는 여자 과학자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저도 갑자기 진화론을 좀 공부하면 영어 가르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망상을 좀 한번 해보게 되고, 이 마지 프라핏이란 여자의 개인적인 인생에 대해서도 찾아보니까 너무 재미난 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독자적인 다른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